반갑습니다. 저는 성명한입니다. 앞에서 축사하신 분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사실 제 결론도 조금 무거운데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 검산 인삼 엑스포 입장객이 며칠 전에 200만 명을 돌파를 했답니다. 이것은 하루에 거의 약 9만 명이 다녀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인성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출 관련돼 있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9월 달에 우리 인삼 엑스포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 옆방에서 9월 달에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1대1로 수출 상담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어떤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바랬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수출 부분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많은 부분이 엮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네 분이 이제 오늘 하시는데, 저는 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 중에서도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조금 어떤 개인 어떤 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위의 개념에서 인삼의 어떤 수출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상위 개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출을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업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별 기업체가 잘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어떤 인삼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돼야지만이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조금 상위 개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 먼저 인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현재 어떤 인삼 수출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그런 거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삼 수출 현장 애로사항이 뭔지 그 나름대로 어떤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인삼이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은 크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앞에 형태는 이 생산량이 얼만큼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 실제로 어떤 특별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13년도에 전 세계 인삼 생산량을 약 7만 7천 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58%를 지금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인삼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중국 시장에 밀려나 있는 상황에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밀려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중국 시장이나 캐나다산 이런 부분에서 밀려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종조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 많이 좀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의 기준입니다. 수출의 기준인데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게 약 5,100만 불, 그러니까 2016년도입니다. 5,100만 불 정도 수출했는데 이것은 사실 홍삼이라든지 이렇게 뿌리삼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삼 제품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하고 뿌리삼만 봤을 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삼 소매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23억 달러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유로파이트라는 모니터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매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한국임상공사에서 8억 달러를 수출해서 시장 점유율이 한 35% 정도로 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로 따졌을 때는 아시다시피 캐나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벌크로 저거 뭐죠? 피부삼 같은 경우 벌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뿌리삼 위주에서는 이거 많은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가치의 부가 제품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인삼 산업이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이 뭔가 하면 중간에 있거든요. 2000년대 이후로 보면은 중간에 있는데, 이 빨간 이걸 기점을 해가지고 전부 다들 지금은 하락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쇠퇴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경작 농가가 이 2013년도에는 24,000호 정도 됐습니다. 이게 가장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도에는 21,000호로 줄어들었고요. 재배 면적은 2009년도에 19,000헥타르에서 지금 14,000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2009년, 그다음 생산액도 2012년. 생산액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했는데 2015년도에는 8,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삼 산업이 지금은 조금 하락하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체된 원인들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소비 형태가 조금 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수삼 위주로 이렇게 소비가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홍삼 위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홍삼 위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그 소비자의 어떤 그 소비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인삼 제품류 중에서 보면은 출하액이 있습니다. 이 출하액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사실 소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우리가 잘 맞춰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삼 제품류의 출하액이 2015년도에는 1조 한 2,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2011년도보다는 한 2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삼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줄어드는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홍삼류 같은 것은 약 2011년도 1조에서 2015년도 1조 2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삼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홍삼 제품료가 전부 다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홍삼 원료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은 늘어나지만 다른 어떤 홍삼차라든지 그다음에 홍삼 관련되어 있는 뭐 젤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는 인삼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삼 산업이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하고 있는가 되어 있는 것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있습니다. 생산하고 재배 환경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재배 적지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된다는 거. 그다음 연작 피해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인삼에 대한 그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환경이라든지 유통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보면은 지금까지 기존의 과거에서 많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전진이 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삼 산업 자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삼 수출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요, 앞에 있는 이 라인이 지금 현재 수출량입니다. 양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2010년도에 가장 많았고요. 이때가 한 6,400톤 정도 이렇게 수출이 됐습니다. 이때 했다가 사실은 이제 좀 내렸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약간 이제 인삼 수출량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삼 수출량이 인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과거에는 보시게 되면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것이 한 2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2010년에 새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약간 조금 최근에 와가지고 약간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인삼 수출액입니다. 수출액도 보면은 1995년도에 약 한 1억 4천 불 정도 이렇게 했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2003년도에 1억 8,900만 불까지 늘어났다가 이렇게 지금은 감소한 추세에 있고요. 또 이 라인이 뭔가 하면은 우리 전체 농산물 중에서 인삼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이때가 보면은 1995년도에 거의 한 20% 정도, 25% 정도가 사실 농산물에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인삼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 유형별로 보게 되면요, 이 홍삼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와서는 줄어들고 있지만은 홍삼류의 어떤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백삼류 같은 경우는 뭐 정체 내지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삼 음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홍삼류가 제일 많은데 홍삼류 제품류들 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홍삼 자체 뿌리삼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요라인 그다음에 홍삼 정하고 홍삼 그 조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홍삼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정체되든지 미미한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도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을 조금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인삼 시장을 이제 중화 시장, 중국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 전체에 우리가 수출하는 양을 비중을 보게 되면요, 2002년에 보게 되면 사실 일본이 가장 많은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가요, 봐가지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일본에 수출하는 양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콩 시장하고 대만 시장에 보시게 되면 과거는 높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 어떤 국가들이 조금 이렇게 변화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화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수출 비중이 사실은 2014년도에 한 60%에서 지금은 40%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기업체가 조금 이렇게 되짚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산업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수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과거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은 어떤 이러한 시장 개척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떤 우수 농산품 구매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잘 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수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지금 지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고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출 국가들을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는 72개가 현재 우리가 수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수출 국수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출 시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수출 업체들이 다른 시장을 많이 개척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이 부분에 어떤 새로운 유망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척할 필요도 있고 또 집중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한번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삼 수출 확대는 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인삼이 품질 경쟁력은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R&D라든지 많이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 경쟁력은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해야 되는 것이 하여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야지만이 그래도 조금 더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소비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투명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그다음에 인삼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홍삼의 고가 위주의 홍삼 위주로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품 시장, 부가가치가 큰 이 시장들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점유하는 이러한 어떤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머징 시장, 뭐 중국 시장도 이머징 시장일 수도 있고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시장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집중 관리라든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홍보하고 판매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외 시장에 여기서도 이제 수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지만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홍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하고 아니면 이것이 단체라든지 아마 정부의 역할을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것은 인삼공사의 정관장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농협에서도 한삼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수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업계들의 어떤 그 공동으로 공동 그 브랜드를 해가지고 어떤 판촉 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도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인삼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출 산업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2025년도에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인삼 산업이 조금 이렇게 좀 하락하는, 쇠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 인삼 생산량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한 2만 1,0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가면은 한 18,500톤 정도 이렇게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현재 지금 있는 인삼 산업이 이렇게 계속 간다는 전제하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실 생산량도 줄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량도 현재 한 3,700톤에서 하여튼 2,600톤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고, 또 아울러 이렇게 국내 소비량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소비량, 생산량, 수출량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수입량도 늘어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그 인삼 산업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만 외국은 조금 이제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요 인삼 생산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인삼 국가 차원에서 인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인삼이 효능이 조금 최근에 이제 밝혀지면서 이 우수성이라든지 중요성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길림성에다가 가서 이제 그 산에다가 지금 종자를 뿌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 장백산 인삼을 해가지고 브랜드로 육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2015년대는 인삼을 신자연식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인삼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이제 인삼 자체가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삼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주성분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나라 인삼 하시는 분들이 호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지고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지금은 독일에서도 지금 인삼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 해외 인삼 확대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뭔가 하면은
결국 뭔가 하면은 양질의 원료산업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혁신적인 고가치를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삼 판매 시장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한다는 것. 우리는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정관장 위주의 어떤 판매처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유통 흐름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가 점령하게 되면은 우리 인삼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화권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삼 상실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봐가지고 가격 경쟁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가격 경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인건비라든지 토지 임차료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비교하기에는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중국 인삼이 우리나라 인삼이 중국의 한 6배 정도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책 관련 현황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업체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책임이 기업체에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은 사실 또 정책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정부가 지금 어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농식품부라든지 지약처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 정책 측면에서 봐가지고 일원화시킬 수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뭔가 하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밖에 나가가지고 가당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라는 것이 공동 브랜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수출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래 인삼의 성열 효과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삼은 이제 열을 올린다는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열을 증명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각국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대해서는 고래 인삼의 국제적인 효능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각국가에서 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뭔가 인삼에 대한 그 안전성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 잔류 농약 문제가 사실은 가끔가다 이렇게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장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이 제조 과정에서 농약을 이렇게 경감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이제 고린삼 제품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아까 말씀대로 인터넷이라든지 대형몰을 좀 위주로 개척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비 계층별로 어떤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고가 위주의 어떤 홍삼 제품만 하고 있는데 중저가도 이렇게 개발해서 같이 판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해외 시장 나가가지고 성열 효과에 대한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부터 이렇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개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해외 시장 정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부분적으로 봐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축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려 우리 인삼 산업이 사실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확대를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계시는 수출 업체가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수출 업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산업계 경쟁하시는 분들, 제조업자분들, 정책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부분이 모두 다 합심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위기를 지금 돌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